겨울철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스웨덴에서 찬 기온으로 환자들이 병이 악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스웨덴 건축가는 병원에 엉뚱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스웨덴 건축가는 어떤 제안을 했고, 해당 병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춥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병원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겨울은 늘 혹독했지만 올해는 유독 매서운 추위가 병원을 덮쳤습니다. 나는 지방의 작은 병원, 칼마르 중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석조벽으로 둘러싸인 병원은 마치 얼음성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을 벽에 대기만 해도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 리드입니다. 30대 중반으로 이 병원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작은 시골 병원의 상황은 그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 이곳처럼 낡고 오래된 시설에서는 의료 서비스보다 생존이 더 큰 문제로 느껴졌습니다. 안나, 응급실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천식 환자입니다. 후배 간호사 리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황급히 내려놓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천식 발작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중년 남성 옆에는 겁에 질린 가족들이 서 있었고 의사들은 사투를 벌이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난방 문제 때문입니다. 한 의사가 짧게 설명했습니다. 춥고 건조한 공기가 천식 증상을 악화시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기본적인 난방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식 발작 환자를 겨우 안정시키면 곧 또 다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감기로 시작된 증상이 폐렴으로 번지거나 천식 환자가 호흡곤란에 시달리며 병원을 찾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실마다 전기 히터를 임시로 설치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히터만으로는 이 끔찍한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 요한슨 박사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같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난방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환자 수가 예년의 2배로 늘어나 병원은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이 병원은 대체 왜 이렇게 방치되었습니까? 병원의 원로 의사 중 한 명이 회의에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시설로 지금의 수요를 감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장 새로운 병원을 지어야 합니다. 새로운 병원을 짓자는 의견은 곧 병원 내외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병원을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했으며 그동안 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회의실에 낯선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병원장이 초청한 건축가 데이비드 한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스웨덴에서 친환경 건축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젊은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강렬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설계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병원을 짓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데이비드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병원은 낡았지만 여전히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잠재력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존 시설을 개선해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단열재를 활용해 외벽을 보강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더 쾌적하게 머물 수 있도록 병원 내부 구조를 재설계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지만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병원장 요한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들의 상태가 매일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데이비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계획을 믿어주십시오. 이 방법으로 병원을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아이디어는 병원 운영진에게 새로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앞으로의 과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데이비드의 설계도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정말로 이 얼어붙은 병원이 다시 따뜻하고 환자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계획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병원은 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데이비드 한은 첫 회의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의 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제안은 정말로 혁신적이었고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이디어가 병원을 살릴 수 있을지 긴장 속에서 기대하며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데이비드는 병원 곳곳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열 문제를 확인하고 낡은 난방 시스템을 기록하기 위해 공사팀과 함께 병원 복도를 누볐습니다. 나는 병동 간호사로서 환자와 시설 모두를 관리하던 터라 데이비드와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복도를 돌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었지만 이 프로젝트를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씨,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 병원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심으로 여기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일 때문이 아닌 것 같아서요. 데이비드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난방 라디에이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 때문입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아들 이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든은 7살로 심각한 천식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놀란 얼굴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이든이 심각한 천식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숨을 쉬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무얼 잘못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원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공기는 차가웠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기억이 담긴 듯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정말 무책임했어요. 저는 늘 제 일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건축가로서 이름을 알리는 것, 더 많은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 그것만이 제 전부였죠. 그런데 그날 이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의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에서 천식 환자들을 보며 느끼던 답답함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어린 환자들이 추운 환경에서 얼마나 더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이든의 이야기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든이 치료받는 병원의 환경을 돌아보며 병원 난방 문제를 심각하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병원이 따뜻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아도 되겠죠. 제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건축가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명감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결심이 병원과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하며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병원을 위해 일하던 나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병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데이비드이라는 사람의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데이비드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의 아이디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진심이 병원에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데이비드 한과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의 결심이 단순한 프로젝트 그 이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 운영진도 그의 계획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데이비드는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깊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병원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설계도를 검토하고 에너지 절감과 난방 효율을 높일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데이비드는 뜻밖의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새로운 여정으로 이끈 사건은 바로 한국에서 열린 건축 박람회였습니다. 몇 주 후 데이비드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건축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는 글로벌 건축 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배우기 위해 종종 이런 박람회에 참가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그의 인생을 바꿀 만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은 활기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건축 박람회가 열리는 대형 전시장에 들어서자 전 세계에서 온 건축가들과 혁신적인 기술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다양한 부스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최신 친환경 건축 자재와 시스템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부스를 둘러보며 자신이 찾고 있던 실마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스에서 유난히 따뜻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다가간 데이비드는 커다란 패널 위에 펼쳐진 한국 전통 난방 기술, 온돌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돌은 바닥에 열을 전달해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열 전달과 쾌적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난방 기술입니다. 설명을 들으며 데이비드는 점점 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바닥을 통해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한다니 스웨덴처럼 추운 환경에서도 이것이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즉시 부스 담당자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부스의 담당자는 김재현이라는 한국 난방 기술 전문가였습니다. 김재현 씨는 온돌 시스템의 역사와 현대적인 응용 방법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주택과 건물에서 온돌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얼마나 에너지 효율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 기술이야말로 당신이 찾고 있는 해결책이 될 겁니다. 김 씨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락함과 건강까지 제공합니다. 게다가 열 손실을 줄이고 환경적으로도 아주 유익합니다. 데이비드는 김 씨의 설명에 깊이 공감하며 온돌이 스웨덴 병원의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김 씨에게 병원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온돌 시스템을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씨는 데이비드의 열정에 감명받아 한국에 머무는 동안 더 깊이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에게 온돌 기술의 현대적인 변형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한국의 몇몇 건축물을 직접 안내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의 전통적인 한옥에서 시작해 현대식 빌딩에 적용된 온돌 시스템까지 둘러보며 그 효율성과 따뜻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해결책입니다. 데이비드가 감격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걸 스웨덴 병원에 도입한다면 환자들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김 씨는 곧바로 데이비드와 함께 스웨덴 병원에 적용할 온돌 시스템 설계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웨덴의 기후와 병원의 구조를 고려해 설계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건축 자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도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에서 얻은 온돌 기술의 영감을 바탕으로 병원 프로젝트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씨와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설계안은 단열재와 온돌 시스템을 결합해 기존 병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온 데이비드는 병원장과 운영진에게 한국에서의 경험과 새로운 설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병원의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온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병원을 환자들에게 더 따뜻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에서 배운 온돌 시스템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스웨덴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재현 씨와의 협력은 그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고 병원의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기술적 도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편견과 경영진의 냉대가 그를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병원장 요한슨 박사와 운영진 앞에서 온돌 시스템의 설계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경험한 사례와 김 씨와 함께 설계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돌 시스템이 병원의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환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천식이나 폐 질환 환자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몇몇은 그 아이디어를 듣는 내내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돌이라는 단어부터 생소합니다. 바닥에서 난방을 한다는 게 스웨덴 같은 혹독한 기후에서 과연 효율적일까요? 한 의사는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들여온다고 해서 여기와 맞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의사도 동의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기존 난방 시스템을 개조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겁니다.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기엔 이미 예산이 부족합니다. 데이비드는 문화적 차별과 편견의 벽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온돌 시스템이 생소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배척하고 있었고 새로운 시도를 위한 여유조차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병원 운영진의 냉담한 반응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온돌 시스템의 효과를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김 씨의 도움을 받아 스톡홀름 근교에 작은 실험용 주택을 지었습니다. 이 주택은 온돌 시스템을 적용한 최초의 스웨덴 건축물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주택에 자신의 아들 이든을 데려와 생활하게 했습니다. 이든은 한겨울에도 온돌의 따뜻함 속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환경은 이든의 천식 증상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밤에 한 번도 천식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고 평소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든의 변화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온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든의 변화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해 병원 경영진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온돌 시스템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며 이든의 사례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온돌이 적용된 환경에서 제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따뜻한 바닥 위에서 놀고 있는 이든의 사진과 이전의 고통스러운 발작을 겪던 모습의 사진을 비교해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그는 온돌 시스템이 단순히 난방비를 절감하는 것을 넘어 환자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초기 비용은 높을지 모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아 환자들에게는 말입니다.
데이비드의 열정과 데이터는 결국 병원 경영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병원은 소아 병동에 시범적으로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큰 변화의 첫걸음이었고 데이비드에게는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시범 도입 후 몇 주가 지나자 병원의 소아 환자들 사이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환자들은 전보다 훨씬 안락하게 지낼 수 있었고 천식과 호흡기 질환을 가진 아이들의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병동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아이들이 이제는 잠을 더 잘 자고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소아 병동의 성공적인 시범 도입은 병원 전체로 온돌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것에 기뻐하면서도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많은 환자들에게 따뜻함과 안락함을 줄 수 있을 거야. 온돌 시스템은 단순히 병원의 난방을 넘어 환자들의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아 병동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온돌 시스템은 병원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듯 발바닥으로 바닥을 느끼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 따뜻함 속에서 웃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병동 안은 더 이상 추운 공기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라 마치 집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장소로 변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아이들과 부모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이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동의 한 아이 5살 난 엘리사는 몇 달 전만 해도 심각한 천식 증세로 인해 매일 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온돌이 설치된 후 그녀는 마스크를 벗은 채로 밤새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밤새 한 번도 숨을 고르지 못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밤 잘 자고 아침이면 활짝 웃으며 일어나요. 엘리사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엘리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병실에 있던 7살의 마티아스는 감기로 시작된 증세가 폐렴으로 악화되어 2달간 병원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온돌이 설치된 후 그의 회복 속도는 이전보다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따뜻한 환경 덕분에 그는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고 편안한 공기 속에서 폐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걸 보니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역시 동료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감탄했습니다. 병원에서 겪던 한겨울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의 성공은 병원의 전반적인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아 병동에서 시작된 변화는 곧 병원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이 도입된 병동은 환자들의 만족도가 급격히 상승했을 뿐 아니라 치료 효율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칼마르 중앙병원이 북유럽 최고의 소아 호흡기 치료센터로 거듭날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장 요한슨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도구였어요. 병원 운영진은 이제 온돌 시스템을 병원 전체에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스웨덴 정부에서도 이 성공 사례를 참고해 다른 병원에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기술이 스웨덴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온돌의 기적은 데이비드의 가족에게도 특별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드는 아버지가 설치한 온돌 시스템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천식 발작으로 고통받지 않았고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빠, 여기 병원에도 온돌을 설치한 거예요? 이든은 데이비드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든. 너처럼 다른 아이들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온돌을 설치했단다. 데이비드는 아들의 손을 잡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든의 건강이 개선되면서 데이비드와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에만 몰두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이든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칼마르 중앙병원은 더 이상 차가운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온돌은 그저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병원을 떠나며 환자와 부모들은 이곳에서 받은 따뜻한 치료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우리 병원의 가장 큰 혁신이었어요. 나는 동료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 성공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을 주었는지 느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제 온돌 시스템의 효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스웨덴 건축업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고 병원의 성공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따뜻함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병원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온돌이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더 큰 물결을 일으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칼마르 중앙병원은 이제 더 이상 추위에 떨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을 넘어 치유와 안락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곳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온돌 기술을 스웨덴에 도입한 데이비드 한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병원의 복도를 거닐며 한때 추위로 고통받던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다니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춘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 곁에 다가갔습니다. 뭘 그리고 있니? 햇빛이 나는 따뜻한 집이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병원뿐만 아니라 데이비드 자신의 삶에도 똑같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온돌 시스템이 스웨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데이비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건축은 단순히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치유받는지를 고민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돌이 준 가장 큰 교훈은 기술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건축가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공간은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온돌이 병원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데이비드의 가족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든은 더 이상 천식에 시달리지 않았고 밝고 활기찬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동안 자신이 놓쳐왔던 가족들과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빠, 이번엔 어디로 여행 갈 거예요? 이든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가볼까? 데이비드는 아들과 눈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든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며 전통 한옥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바닥에서 스며오는 온기와 함께 전통적인 한국 가옥의 구조와 철학을 이해하면서 그는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온돌만큼이나 이 공간 자체가 주는 평온함이 놀랍다. 그는 김재현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전통 건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데이비드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 지혜와 문화를 자신의 건축 철학에 더 깊이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한옥의 원리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친환경 건축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이 보여준 따뜻함처럼 건축도 사람들을 감싸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철학을 더 많은 공간에 담아내고 싶습니다. 데이비드는 스웨덴 전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친환경 건축과 전통적인 가치를 융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건축가로서의 명성을 넘어
한국과 스웨덴의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 온돌 기술뿐만 아니라 공간에 담긴 인간 중심적 철학을 스웨덴에 널리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제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에 따뜻함을 가져다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에서 현대적 영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데이비드 한에게 온돌은 그의 건축 인생에 있어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온돌을 통해 단순히 추위를 이겨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가족과 더 나아가 세상에 더 나은 삶을 선사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공간에는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돌의 기적이자 한국과 스웨덴이 함께 만들어낸 희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야 할 것은 따뜻함과 사랑이다. 데이비드는 그렇게 자신의 길을 다시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뜻함을 나누는 지혜입니다. 바닥을 통해 방 전체에 고르게 전해지는 온기는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따뜻한 마음 같았습니다. 스웨덴의 병원에서 온돌을 도입했을 때 아이들은 단순히 몸이 나아진 것을 넘어 그 따뜻함 속에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병원의 온기를 가져다 준 온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치유였습니다. 이 경험은 제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온돌을 통해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을 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전통 기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과거의 유산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온돌과 같은 전통 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한국의 전통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치유를 선사하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철학이 전 세계에 더 널리 퍼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전통과 지혜가 제 삶을 바꿨듯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따뜻하고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